안녕하십니까. 안세기업의 대표 박윤종 회사입니다. 오늘 152강으로는 가압상속공제 지원 규정의 주세 혜택이 많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입법 발의가 되어 있고, 또 사업 규제도 완화해서 이런 세법 개정을 이제 지금 발의가 된 상태라는 걸 안내해드리고, 또 제가 실제 상업세 신고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혜택을 했는지를 한번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압상속공제 지원 확대 방안이 현재 새로 더 나오는데, 현실은 중견 중소기업이 창업 후 가압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기업이 수십 수백만 중소기업 중 연 평균 60개사에 불과하고, 또 총 공제액도 900억 내외에 불과하다. 이게 뭐 한 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것을 60개사가 받았으니까 아마 해봤자 1회사당 20억, 15억 정도 내에 받았는 것 같아. 15억 정도 내에 받는 것도 이제 세율을 치면은 한 30% 치면 4억 5천이니까 크긴 큰 건데, 그 중소기업이 이제 크고 작은 것이 이렇게 막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크면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용받기 어려운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많아서 그걸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견 기업의 중요성은 말이죠. 창업 중소기업이 이제 사실 100년 전속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100년 전속한 기업은 딱 8개랍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10,000개가 넘고, 일본은 20,000개가 넘는데, 한국은 이렇게 이제 100년 전속이 이루었다. 이게 아마 그 산업공상의 상업 천시의 그런 거, 상업에는 이제 제조업도 들어가고 다 이제 공업 쪽이지만 어쨌든 유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어떤 그 DNA가 아직도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 또 사업에 대한 창업 환경이, 한국이 요새 규제가 심해가지고 어렵다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각 기업 가족의 자녀들이 몇 명 안 되니까 한두 명만을 열심히 교육시켜서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이제 사업하다는 것보다는 편한 직업 이런 걸 또 선호하다 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이게 그냥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많은 인원과 물자의 흐름을 다 보고 이것이 원활하게 하려면 정말 많은 그 고민과 갈등이 있고, 또 그거를 해야 하는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은 것이 사업이죠. 어쨌든 이렇게 국내 기업이 있으면 국내 생산에서의 공급망 유지할 수가 있다. 국내 기술력도 보장할 수 있다. 또 기존 일자리 유지하면서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확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결국 국가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이뤄내는 것인데, 이러한 생태계의 선순환이 이제 잘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국내 법인 숫자의 증가가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너무나 그 인구 비례에 비해서 또 급등이 정체 상태에 있고, 장수기업이 10개밖에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현재 참혹한 현실이다. 가압상속공제가 안 되면 그래서 결국은 회사가 상속이 아니라 단속, 끊어진다. 종결, 파산이 되는 것이다. 종결, 파산이 되면서 어려워지면 중국 사람들이 인수하거나 기술 유출이 되고, 얘들이 인수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기술을 빼가지고 중국으로 유출시켜서 15억 거대 시장에다 공급하다 보면 그냥 금방 성립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고용인원이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순환적으로 가지 않도록 가압상속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가업이 또 가족한테 중소기업은 상속이 안 되면 그냥 뭐 서로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횡령 유용하다 보면 금방 패망합니다. 패망하는 기업을 저도 많이 봤고, 그런 소식에 대한 소식도 많이 듣고 해서 이것이 준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압상속공제가 규제 완화 방향이 첫째, 중소기업 범위를 좀 완화시켜라. 확대한다. 매출 3천억까지인데 1조까지도 확대한다. 또 기존 기업의 영위 존속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이 10년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국유기업이 오래전에 창업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요새의 벤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이 50대 중반 이후 기존 직장에서 은퇴하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10년 유지 존속한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5년 만에 나는 물러난다, 네가 좀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화시켰고, 한우물의 업종 요건을 이제 연관 산업까지 확대하는 걸 인정하는 방향을 가고 있다는 얘기죠.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데, 현재는 200억, 10년에서 20년, 300억, 500억, 13년 이상인데 이거를
5년까지 내려가지고 400억, 10년에서 20년 종조에는 200억이었는데 600억으로, 그 다음 20년 이상은 이제 전에는 이제 300억이었는데 1000억. 이렇게 해서 연도도 축소해서 혜택을 주고 금액은 증가로 해서 혜택을 더 주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다는 얘기죠. 또 사후관리의 기준도 하나씩 해서 향후 10년에서 향후에 7년 정도만 신규 경영자가 잘 유지해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고. 고용유지도 근로자 숫자라는 절대적 숫자에서 임금 총액 규모로 이제 완화시키는 이 숫자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기계화되고 AI화되고 오토메이션화 되는데 사람 수 자체를 그렇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소개할 건 일반 상속세 신고서 중에서 모범사례를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년기 후에 우연히 자기가 빨리빨리 분산하는 행동이 상속세 절감한 방안으로서 연결된 경우다. 그런 얘기죠. 어제도 제가 친구 어머니가 이제 90대 이상 돌아가셔서 상가에 갔더니 제 친구들은 60세 이상인데 벌써 이 사람들이 만나 사는 얘기가 이 상속에 대한 얘기, 어떻게 재산 분할하는 이런 얘기를 막 그쪽 전문가도 아닌데 많이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내가 좀 더 자세히 알아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이 상속세 신고를 해준 분은 이 대마도가 한국 땅인 127가지 증거를 많이 이렇게 한 그 정홍기라는 분인데 이제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 한국 땅이라는 것이 이제 가끔가다 우리도 대마도 뭐 독도가 한국 땅인 건 사실이지만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도 약간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부에 보면 미국의 지도, 또 영국의 지도, 프랑스 지도 이런 데도 다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 한국의 이 한국 지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일본에서의 지도도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당시 고구려 시대부터 우리 한국에서나 고구려나 이런 신라나 백제는 이 대마도로부터 소공도 받아왔고, 거기 관리자인 총독을 임명도 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걸로 봐서 대마도가 그래도 조선 말기까지는 한국의 통제하에 있었던 땅인 것 같다는 증거가 이렇게 127가나 분석해놓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해놓은 걸로 봐서 이분의 이 실적은 이 일생 동안 이걸 하나 이제 나부이신이라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재산은 좀 꽤 모으신 것 같아요. 부부 배우자께서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분한테 우연이지만 대단히 훌륭한 전략을 취하셨다라고 이제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분들 재산 관리를 보니까 부부간에 재산 균등 분산 관리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도 가지고 균등 분산해서 어느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도 상속세 감사.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그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그냥 상속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근데 분산돼 있으면 어느 쪽이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반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상속세 한계세율에 40~50%를 타고 올라가진 않고 20~30%대에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평소에 소득세도 많이 감소된 이 소득세도 많이 적어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자녀승계를 했는데 10년 전에 기존에 이미 분산했더라고요. 이건 뭐 엄청난 90대, 100대 같이 장수 안 해도 60대부터 어떻게 특정 재산을 자녀에게 선증하면은 우연히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넘어서 합산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10년 내 건 다 합산하죠. 5년 내는 기타 10년 내는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 걸 합산하는데 이게 이제 10년 단위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블로킹이 돼서 딱딱 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짜지지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여유기간을 두고 잘 하시면 이렇게 10년 이상의 오버를 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왜 발견했냐면 왜 상속세 분할협의서에 보니까 차남한테만 다 돼 있고 장남은 없어요. 그래서 장남권은 언제 했습니까? 했더니 10년 전에 이렇게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미 분할해서 끝났고 이 재산이 합산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재산 규모는 크면서 미래가치 상승가에서 높은 것을 선증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6억 원 공제 한 걸 활용해서 이걸 했는데 이 금액이 이제 거의 2배로 올랐더라고요. 아마 그 특정 개발지의 아파트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2배 상승해서 이제 10억으로 평가를 받아야지만 이미 그 당시 6억 원으로
증여해서 했기 때문에 6억 원으로만 합산이 되는 이런 혜택, 6억 원이 절약이 6억 원의 규모가 내려가는 식으로 돼서 이제 40% 세율과 아니면 424 2억 4천이 감소가 되는 꼴이죠. 상속공제에서 배우자 상속세 등을 최대 활용하였더라. 그것도 왜 최대 활용하느냐 했더니 자녀 일괄공제 5억 원 플러스 배우자 공제는 보통 5억 원을 받지만 배우자가 이제 최대한 자기 지분으로 공제를 받게 되면 자녀가 둘이라 치면 1 플러스 1.5분의 1을 해서 42.857이 배우자 공제가 되는데 이분의 경우는 원래 선증이었던 6억 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있어요. 했더니 그게 12억 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27억 원에서 이 42.857을 곱하니까 12억 내외가 다 공제가 돼서 이 공제 금액이 굉장히 크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낸 상속세가 총 상속재산이 거의 27억, 25억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2.5억 내지 3억이 안 됐어. 2.5억밖에 안 됐더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27억 정도였다면 어떻게 되냐면 27억에서 기초공제, 가족공제 5억 빼고 배우자공제 5억 빼고 뭐 배우자가 이제 이렇게 많이 안 갔거든요. 또 내가 죽으면 상속되니까 너희들 다 가져라 이래가지고 이제 배우자공제 안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12억을 받았지만 공제를 이 경우는 5억이고 금융상속공제 아무리 많아도 2억이니까 이거 하면 27억에서 12억을 빼면 15억이 남습니다. 이 15억에 대한 상속세는 이렇게 쭉 계산하다 보면 4.3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 4.3억이 될 상속세를 이분들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함으로 인해서 2.3억으로 내려갔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연히 이 가와 가족이 가와 평화 하니까 만사가 이루어지더라. 가와 만사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평화롭게 분산 관리하고 또 미리미리 그때 잘 얘기해서 하고 또 자기에 대한 이것도 다 인정받고 하다 보니까 우연히 상속세가 굉장히 적게 나오는 그러한 사례가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좀 더 지혜를 발휘하면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마도가 한국 땅인 증거를 쓴 이 정홍기라는 사람의 다 들어가셨지만 이분의 이런 실적이 은근히 연구자답게 또 우연히 맞아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하면서 이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종 회계사였습니다.